안녕하세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분양가가 낮아질 때 이제 폭망하는 구조라고.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경제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폭망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좀 내다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치의 얘기를 전부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경제는 부동산 PF로 인한 충격들이 이제 대거 터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형건설, 그 다음은요. 롯데, 현대, 한라, GS, 이제 건설업체들 전부 다 줄줄이 다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한국에 닥칠 이제 위기죠. 꽤 심각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물론 경제부총리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별일이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목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이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수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뭘 얘기하냐? 세수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세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에 60조 넘게가 날라갔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청년들에게 혹은 신생아 특례 제도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제 세금 확보는 또 어디서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값만은 이제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는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담배 피는 이제 흡연자들이 이제 그걸 메꾼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면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겁니다. 지금 현재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 이런 것들을 감세를 계속하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세수가 부족한 데 다른 한 곳에서는 세수가 폭근하는 걸 모르겠고 그냥 세금 더 깎아주겠다라고 총선을 앞두고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요 재정 지출 규모도 대거 줄여야 되고 여당은 야당하고 협의해서 뭡니까 그 재정 준칙도 마련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고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엄청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경제가 이제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럽죠. 지금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엄청나게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진국의 PF는 땅을 자기 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한국은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건설업체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4% 5%가 아니라 5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금과 같은 충격이 이제 생기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상속세가 과도하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할 바는 아닌 거고 좀 여기저기 다각도에서 따져보고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떨어지면 PF 부실로 건설 다 도산되니까 부자 재벌들 위해서 집값을 계속 고공행진하게끔 유지시키겠다.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부자만 감세해서 명목 세수 28조가 손실 났는데 실질 세수는 59조 부족한 걸로 나타났지만 부자는 더 감세하고 부족 세수는 서민들 원천 소득을 뒤집어서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 주요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호조하다라는 이 개소리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장짓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상저하고라고 구라치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지금 정부의 분위기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동산 PF가 저로 인한 충격이 이제 쓰나미처럼 우리네 삶을 이제 많이 집어삼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겁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집을 사서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원리금 납부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갚으면서 생활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가능한 얘기인 거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아마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는 지금의 이제 권력자들은 괜찮다고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호도시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윤석열 정부 아래 그냥 사기치고 뒤통치고 재벌들 족벌가들의 앞잡이로서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들이 몰려올 겁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25% 적용,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 뭐 이제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전세금도 DSR에 포함, 뭐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5년, 6년, 7년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더 염려해야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갈 공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고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사는 건 금방이지만 샀다가 파는 건 5년이고 7년이고 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까?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대비하고 대응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부총리도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서민들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